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중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번으로 해서 제가 총 소개해드리고자 했었던 6권의 책을 이제 한 번씩 전부 다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었던 그 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피천득님의 인연이라는 책인데, 네, 이런 책이죠.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읽게 될 건데, 이제는 책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했기 때문에 사담이라고 정말 간단하게 사담을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는 그렇게 또 따뜻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또 엄청 추워지지도 않은 그런 날씨가 이어져 가고 있고 저는 그 이 인연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책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몇 번 읽어보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많이 써오던 그런 문구 같은 것들이 약간 인연이 있으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발전해서 뭐 연인 관계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인연을 거꾸로 하면 또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이제 예전에 러브레터죠. 이제 그런 편지를 쓸 때 좀 많이 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아주 잠깐 뵀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셔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분들 덕분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경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연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보다는 그 사람이 저한테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러니까 잠깐 알았던 사람이어도 저희 본인이 느끼기에 굉장히 특별하게 느꼈었던 사람들 같은 분이 아마 한두 분쯤은 조금은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좀 얇고 넓은 인연보다는 좁다 하더라도 넓은 게 좋겠지만 좁다 하더라도 좀 깊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네, 두 번째 인연에 대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또 한 주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또 주말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내시고 또 쉬시게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주말 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장미. 잠이 깨면 바라다 보려고 장미 7송이를 샀다. 거리에 나오니 사람들이 내 꽃을 보고 간다. 여학생들도 내 꽃을 보고 간다. 전차를 기다리고 섰다가 Y를 만났다. 언젠가 그는 나를 보면 웃더니 오늘은 웃지를 않는다. 부인이 달포지 않는데 약지으러 갈 돈도 떨어졌다고 했다. 나에게도 가진 돈이 없었다. 머뭇거리다가 부인께 갖다 드리라고 장미 2송이를 주었다. Y와 헤어져서 동대문행 전차를 탔다. 팔에 안긴 아이가 자나 하고 들여다보는 엄마와 같이 종이에 쌓인 장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문득 시의 화병에 든 꽃이 그냥 꽂혀 있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는 전차가 벌써 종로를 지났으나 그 화병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전차에서 내려 사직동에 있는 시의 하숙을 찾아갔다. 시는 아직 들어오질 않았다. 나는 그의 꽃병에 물을 갈아준 뒤에 가지고 갔던 꽃 중에서 2송이를 꽂아 놓았다. 그리고 딸을 두고 오는 어머니같이 뒤를 돌아보며 그 집을 나왔다. 숭삼동에서 전차를 내려서 남은 3송이의 장미가 시들새라 빨리 걸어가노라니 누군지 뒤에서 나를 찾는다. K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애인을 만나러 가는 모양이었다. K가 내 꽃을 탐내는 듯이 보았다. 나는 남은 꽃송이를 다 주고 말았다. 그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받아 가지고는 달아난다.
집에 와서 꽃 사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꽃병을 보니 미안하다. 그리고 그 꽃 7송이는 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었지만 장미 한 송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여성의 미. 나의 여인의 눈은 태양과 같지 않다. 산호는 그녀의 입술보다 더 붉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정직한 말이다. 하기야 뺨이 눈같이 희다고 그리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장미 같다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애인의 입술이 산호같이 붉기만 하여도 그리 좋을 것은 없고 그의 눈이 태양같이 눈부시게 비친다면 큰일이다. 여성들이 얼굴을 위하여 바치는 돈과 시간과 정성은 민망할 정도로 막대하다. 칠하고 바르고 문지르고 매일 화장을 한다. 하기야 돋보이겠다는 이 수단은 죄 없는 허위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젊은 얼굴이라면 순색 그대로가 좋다. 찬물로 세수를 한 젊은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늙은 얼굴이라면 남편이 화장품 회사 사장이라도 어여뻐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인형같이 예쁘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요 만들어 놓은 물건이란 말이다. 여성은 물건이 아니요 사람이다. 단지 얼굴이나 몸의 부분적인 생김만이 미가 될 수는 없다. 미스 아메리카와 같이 인치나 파운드로 미가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미는 생생한 생명력에서 온다. 맑고 시원한 눈, 낭랑한 음성, 처녀다운 또는 처녀 같은 가벼운 걸음걸이, 민활한 일솜씨, 생에 대한 희망과 환희, 건강한 여인이 발산하는, 특히 젊은 여인이 풍기는 싱싱한 맛, 애정을 가지고 있는 얼굴에 나타나는 윤기, 분석할 수 없는 생리악동, 이런 것들이 여성의 미를 구성한다. 비너스의 조각보다는 이른 아침에 직장에 가는 영희가 더 아름답다. 종달새는 하늘을 솟아오를 때 가장 황홀하게 보인다. 그리고 나는 종달새를 화려한 공작보다도 좋아한다. 향상이 없는 행복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이 이상에 불타지 않는 미인을 상상할 수 없다.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는 요염하고 매혹적인 여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약속하는 건전한 미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나라를 기울여뜨리고 자신들을 망하게 하였다. 참다운 여성의 미는 이른 봄 같은 맑고 맑은 생명력에서 오는 것이다. 시인 키트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자체가 쓰러져 없어지는 것을 어찌하리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도 청춘의 정기를 잃으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여 나는 40이 넘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드물게 본다. 원숙하다 또는 곱게 늙어간다 라는 말은 안타까운 체념이다. 슬픈 억지다. 여성의 미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약방문은 없는가 보다. 다만 착하게 살아온 과거, 진실한 마음씨, 소박한 생활, 그리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희망, 그런 것들이 미의 퇴화를 상당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모시. 인조라는 말이 붙은 물건을 나는 싫어한다. 인조견, 인조진주 같은 것들이다. 인조위성이라고 아니하고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는 불쾌한 존재다. 인조라는 말과 뜻이 같은 합성이라는 말이 붙은 물건도 나는 싫어한다. 예를 들면 합성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합성이라는 말이 아니 붙어도 빙초산이나 사카린 같은 것을 나는 또한 싫어한다. 사카린이 설탕보다 영양이 있고 꿀보다도 향기롭다 하더라도 나는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어야 할 때면 진열장에 내놓은 비프 스테이크를 볼 때와 같이 속이 안이 고와진다. 물론 칠한 입술, 물들인 머리칼, 성형외과에서 만든 쌍꺼풀 이런 것들도 인조란 말은 아니 붙었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요사이 거리에는 인조, 합성으로 된 나일론이 범람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색깔과 무늬, 흡사 도배지 같은 것도 있다. 동나방 날개 같은 적삼과 뱀 껍질 같은 치마도 눈에 띈다. 나일론은 공기가 통하지 않고 땀도 빨아들이지 아니한다니 더운 몸이 옷 속에 감금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구멍이 숭숭 뚫어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 망사 같아서 보기 싫다. 한여름 나일론 거리에 문득 하얀 모시 적삼과 파란 모시 치마가 눈에 띈다. 뭇 닭 속의 학을 보는 격이다. 모시는 청초하고 섬세하고 똑똑하고 깔깔하다. 아마 천사도 여름이면 모시를 입을 것이다. 모시 옷은 풀이 죽거나 구김살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싱싱하지 못한 백합은 시들어가는 백일홍보다도 보기 싫은 것이다. 곱게 모시 옷을 입은 여인은 말끔하고 단정하고 바지런하여야 한다. 청초한 모시 옷, 거기에 따르는 비취 비녀와 가락지를 본다는 것은 또 얼마나 산뜻한 기쁨이던가. 엄마 손가락에 비취가 끼어지면 여름이 오고 엄마 모시 치마가 바람에 치기 전에 여름은 갔다. 아름다운 하얀 아마옷이란 말은 영국 기도서에 있다. 양장을 하는 여자는 모시는 못 입어도 아마는 입을 수 있다. 아마옷을 입으면 소매가 있든 없든 시원할 것이다. 단추나 지퍼를 등에다는 달지 말라. 이는 유레심의 표현이다. 밭에서 일하는 시골 여인네는 모시와는 인연이 적으나 그에게는 다행히도 튼튼하고 껄껄하고 시원하고 마음 안이 쓰고 입을 수 있는 배옷이 있다. 배나 아마나 다 떳떳한 모시의 족속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라 하든 나일론,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내가 싫어하는 인공위성과 같이 나날이 발전할 것이다. 김제도짜리, 담양발, 한산 세모씨는 아름다운 여름을 잃어버리고 옷가락지, 비취, 비녀 따라 민속박물관으로 가고야 말 것인가. 수상스키. 수상스키는 설령을 타는 스노스키보다 나은 점이 있다. 스노스키는 산 밑으로 내려가면 서게 된다. 수상스키는 보트가 끄는 로프에 달려가기는 하지만은 그런 제한은 받지 않는다. 앞에서 달리는 모터보트는 전차를 끌고 달리는 그리스의 줌마와도 같다.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장고를 메고 놀량을 한번 불러보겠다. 왈츠를 밤새워 추어보겠다. 그러나 어떤 호강보다도 우선 여름 바다에서 수상스키를 타보겠다. 젊었을 땐 여름이면 산으로 갔었다. 그때 나의 다만 하나의 사치는 금강산에 가는 것이었다. 외금강이 생리에 벅차서 늘 내금강 품 안을 찾아갔다. 그리고 편한 대로 장안사 근방에 숙소를 정하였다. 매일 전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다가 지루하면 표운사를 지나 만폭동까지 올라갔다. 목이 마르면 엎드려 시내에 입을 대고 차디찬 물을 젖빨듯이 빨아마셨다. 구름들이 놀다가 가는 진주담, 맑은 물을 들여다보며 마냥 앉아있기도 했다. 근년에는 여름이면 바다로 가고 싶다. 내 자신 파도를 타기에는 이미 늦었으나 바다에는 파도를 타는 젊은이가 있을 것 같다. 모터보트가 속력을 내기 시작하면 로프 잡은 팔을 내뻗고 무릎을 약간 굽힌 채 가슴과 허리를 펴고 앞이 들린 스키로 파도를 달리는 스키어가 보고 싶다. 물 보라,
물보라가 보고 싶다. 수상스키를 못 보더라도 바다에 가고 싶다. 양복 바지를 걷어올리고 젖은 조가비를 밟는 맛은 정녕 갓 나온 푸성귀를 씹는 감각일 것이다. 꿈. 간절한 소원이 꿈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려서 꿈에 모터사이클에 속력을 놓고 마냥 달린다. 브레이크를 걸어도 스톱이 되지 않아 애를 쓰다가 잠이 깬다. 나는 와이키키 비치에서 한 노인 교포를 만난 일이 있다. 그는 1904년에 하와이로 이민 온 후 50년이 되어도 꿈의 배경은 언제나 자기 고향인 통영이라고 하였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라고 한 노산의 노래가 생각난다. 미국에서 유행되던 푸르고 푸른 고향의 풀이라는 노래가 있다.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꿈에 고향을 꿈꾸는 것이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내병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벽돌 담도 철창도 다 쓰러져 없어지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연의 노래가 있다. 아기가 자기 전에 기도드리는 것을 엄마는 몰래 엿보았다. 빨간 리본을 보내달라고 아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엄마는 빨간 리본을 사러 거리로 나갔다. 그러나 밤이 깊어 상점은 모두 닫혀 있었다. 엄마는 돌아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아기 방문을 열어보니 아기의 머리맡에는 한 다발의 빨간 리본이 놓여 있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꿈일 것이다. 서양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처녀가 성 아그네스제 전야에 단식을 하고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 아그네스에게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면 그날 밤 꿈에 미래의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서 나는 꿈에 엄마를 찾으러 길을 가고 있었다. 달밤에 산길을 가다가 작은 외딴 집을 발견하였다. 그 집에는 젊은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달빛에 우아하게 보였다. 나는 허락을 얻어 하룻밤을 잤다. 그 이튿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거기에 엄마가 자고 있었다. 몸을 흔들어 보니 차디차다. 엄마는 죽은 것이다. 그 집 울타리에는 이름 모를 찬란한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언젠가 엄마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얼른 그 꽃을 꺾어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하얀 꽃을 엄마 얼굴에 갖다 놓고 뼈야 살아라 하고 빨간 꽃을 가슴에 갖다 놓고 피야 살아라 그랬더니 엄마는 자다가 깨듯이 눈을 떴다. 나는 엄마를 얼싸 안았다. 엄마는 금시에 학이 되어 날아갔다. 선물. 꽃은 좋은 선물이다. 장미, 백합, 히아신스, 카네이션. 나는 많은 꽃 중에서 카네이션을 골랐다. 그가 좋아하는 분홍 카네이션 5송이와 아스파라거스 2가지를 사가지고 거리로 나왔다. 그는 향기가 너무 짙은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 첫 아기를 낳은 젊은 엄마와 같이 웃는 낯으로 가끔 하얀 케이프를 두른 양종이에 쌓인 꽃을 들여다보며 걸어갔다. 누가 나보고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나는 우리 아기 100일 날은 내일 모레예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저 웃고 지나갈 것이다. 선물은 뇌물이나 구제품 같이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구태여 목적을 찾는다면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선물은 포샤가 말하는 자애와 같이 주는 사람도 기쁘게 한다. 무엇을 줄까 미리부터 생각하는 기쁨, 상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기쁨, 그리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여 보는 기쁨. 이런 가지가지의 기쁨을 생각할 때 그 물건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선물을 받은 순간의 기쁨도 크지만은 선물을 푸는 순간의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길게 연장시키기 위하여 나는 언젠가 작은 브로치 하나를 싸고 또 싸서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더 큰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또 더 큰 상자에 넣어 누구에게 준 적이 있다. 남에게 주는 물건들이 다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양담배를 한 보루 주는 것은 돈으로 2, 3천 원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늘 진로 소주를 먹는 사람에게 조니워커 한 병은 선물이 되는 것이다. 백청 한 항아리는 선물이 되어도 설탕 한 포대는 선물이 될 수 없다. 와이셔츠가 아니라 넥타이가 좋은 선물이 된다. 유럽에 갔다가 파리에서 사온 넥타이라면 더욱 좋다. 촌부인에게 광목 한 통이 비단보다 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양단 저고리 한 감이 정말 선물이 되는 것이다. 내가 가난한 탓인지 1년에 한두 번 와이셔츠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 양말을 받는 때도 있다. 선물은 아름다운 물건이라야 한다.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댄스할 때 흔들릴 팔찌, 이런 사치품들도 좋은 선물이다. 그러나 선물은 뇌물이 아니므로 그 가치는 그 물건의 가격과 정비례되지 않는다. 값싼 물건, 값없는 물건까지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나는 내금강에 갔다가 만폭동 단풍 한 잎을 선물로 노산에게 갖다 준 일이 있다. 그는 단풍잎을 받고 아름다운 시조를 지어 발표하였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는 유치원 다닐 때 삐아트리스에게서 받은 붕어 과자 속에서 나온 납반지, 친구 한 분이 준 열쇠 하나, 한 학생이 갖다 준 이름 모를 산새의 깃, 무지개같이 영롱한 조갑이, 이런 것들이 있다. 주인공의 이름은 잊었지만 지중해 어떤 항구에 술 파는 여자 하나가 있었다. 선부들이 항해를 하고 들어올 때면 선물을 갖다 주었다. 염주 목걸이, 조가비를 꿰어 만든 팔찌, 산호 반지. 그 선부들은 다음번에 이 항구에 왔을 때 그 여자가 자기가 갖다 준 선물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매우 섭섭해하였다. 그 여자는 앞으로는 꼭 가지고 있겠다고 달래준다. 그러면 여자의 가슴에 머리를 박고 젊은 수부들은 울었다. 그리하여 마음 좋은 그 여자는 언제나 여러 개의 목걸이를 하고 여러 개의 팔찌를 하고 수많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이었다. 벌써 15년 전이다. 나의 친구는 자기가 가졌던 회중시계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시계를 사지 못하던 형편이라 그가 시계를 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지 않았었다. 그 친구는 그 후 얼마 안이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시계는 지금 내가 남에게서 받은 선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시계는 줄은 끊어졌으나 살아서 잘 가고 있다. 우리 델라가 길 같은 머리라도 가졌다면 그것을 팔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 시계줄을 사다 줄 텐데 이 여자도 남과 같이 펌어를 하여버렸다. 플루트 플레이어. 지휘봉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 있어서는 멤버가 된다는 것만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케르초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는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쩔쩔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플레이어를 부러워한다. 전원 교향악 제3악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를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의 바순 플레이어의 기쁨을 나는 안다.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은 카운터 뒤에 있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들기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잠옷 부상의 환희를 느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공책에 줄치는 작은 자로 교향악단을 지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토스카니니가 아니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 무명의 플루트 플레이어가 되고 싶을 때는 가끔 있었다. 너무 많다. 내 책상 위에는 결혼 청첩장, 환갑 초대장, 그리고 불안해하면서도 아직 답장 못한 편지들이 있다. 나는 힘에 겹게 친교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칵테일 파티에서 안면이 좀 있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나에게 소개한다. 미스 하고 머뭇거리면 그 여자는 눈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김이에요 하고 웃는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하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을 아른 채 하러 가버린다. 나는 뉴욕 미술관에서 수백이 넘는 그림을 하루에 본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회상할 수 있는 그림은 하나도 없다. 그 중에 몇 폭만을 오래오래 감상하였더라면 그것들은 내 기억 속의 귀한 재산으로 남았을 것을. 애석한 일이다. 이 세상에는 책이 너무 많다.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문 분야의 책만 해도 바로 억압을 느낄 지경이요. 참고 문헌만 보아도 곧 숨이 막힐 것 같다. 수많은 명저, 거기다가 다달이 쏟아져 나오는 시시한 책들. 그리고 잡지와 신문이 홍수같이 밀려온다. 책들의 이름과 저자를 많이 하는 것만을 뽐내는 사람도 있다. 나는 문과 학생들에게 고전만 읽으라고 일러준다. 그러나 그 고전이 너무 많다. 이대로 내려가면 고전에 파묻힐 것이다. 영문학사를 강의하다가 내가 읽지 못한 책들을 읽은 듯이 이야기할 때는 무슨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리고 읽어야 될 책을 못 읽어 늘 빚에 쪼들리는 사람과 같다. 사서삼경이나 읽고 2시언이나 들여다보며 학자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그립다.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그러나 두 사람의 후손이 30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실 수 없게 되었다. 하나하나를 끔찍이 생각하고 거두어 주시기에는 우리의 수가 너무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